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과 함께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 연결로 또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3인씩 나눠서 화면 정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박동희 전문가입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조선과 건설, 화학,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업종을 이번에 언급을 하셨군요.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피 상승 지속을 예상한다. 그러면서 소재와 자본재, 철강주들이 요즘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재관심을 받는 가운데 중국과 연관성이 있는 모양인데요. 좀 이따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소재하고 자본재라고 하셨습니다. 매수 전략 보내오셨습니다. 김남우 전문가는 업종 대표주에 대한 순환매, 빙빙 돌아간다는 얘기죠.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올랐으면은 오늘 쉴 때는 다시 또 지수 관련주들,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로 순환매 접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을 지속한다라는 마감 전략을 보내오신 윤종빈 SK프렌즈클럽 센터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재와 자본재,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인 종목과 함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소재 자본재 하면은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철강, 건설, 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이 축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중국의 그 경기와 상당한 민감도를 가지는 그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이들 진영으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들의 상승 구도가 꽤 탄력 있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외국인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 기조가 뚜렷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에서의 수급 구도가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다시 좀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루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이고 대신에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의 조정으로 인해서 지수에서의 어떤 탄력도는 얼마 되지를 않죠. 플러스 5포인트 수준밖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 삼성전자로 지수를 잡아놓고 대신에 중국 관련주들 쪽을 통한 일종의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 또 기관 쪽에서 매도가 꽤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0억이 넘는 기관 매도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가 480포인트에 이제 근접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48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는 좀 시장에서의 그 횡보 구간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코스닥 종목들에서 그 손실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추격 매도는 하지 마셔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코스닥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바라보실 종목은 이들 시가총액 시총 상위 종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기관 내 매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코스닥이 아닌 거래소 중심으로 장세 구도는 지속적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현재 수익률 게임 진행되고 있는 소재라든지 자본재 쪽, 그러니까 화학, 건설, 철강,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기본적인 전략을 계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해 놓은 화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저평가 대형주, 조선이나 화학, 오늘 소재 쪽이 많으시네요. 매수 전략 보내왔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도 화학, 조선, 건설, 증권주를 또 편입을 했군요. 네.
김우신 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호전되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자. 오늘 양쪽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오신 것 같은데요. 쌍끌이 매수라는 표현 등장했으니까 오늘은 김우신 동양증권 부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호전되는 대형주, 수익률 쪽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그런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12월 달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상당히 매수세를 강화를 좀 시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올 12월 달에 어떤 승부를 보겠다라는 포석이라기보다는 2013년도에 그런 시장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형태가 최근 12월 들어서는 이제 서로 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업종 대표주 소위 말해서 이제 블루칩 위주로 지속적으로 어떤 큰 시세를 내지 않으면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반면에, 기관들은 어떤 단기적인 그런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LG화학이 외국인이 한 140억 정도, 기관은 한 12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 한 2.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외국인이 한 80억 정도, 기관들이 한 14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요 종목도 한 4%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신한지주도 한 64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한 21억 정도 매수해주는데 한 4.3% 정도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기관 플레이가 진행되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의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좀 문제겠죠. 그런 부분들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목들 상승을 보고 들어가서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장에서는 외국인들처럼 이제 느긋하게 내년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포석도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모습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봤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연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매도 물량들이 과거의 어떤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 매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 한 15억 정도, CJ 오쇼평이 한 13억 정도, 셀트리온이 한 12억 정도, SK 브로드밴드 11억, 파라다이스가 한 11억, 이렇게 과거의 어떤 엔터라든지 모바일 게임 쪽으로 많이 쏟아졌던 물량들이 소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컴퓨터스나 게임기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한 6억 내외 정도의 지금 현재로서는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IT 부품주들에 대한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좀 돼가는 게 아닌가 싶고, 다른 쪽에서 즉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현금을 확보하는 기관들의 플레이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매도 물량이 이 정도로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곧 조만간 반등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내리지도 또는 크게 오르지도 않으면서 지수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종목들의 흐름들은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수 보게 되면은 양시장 앞에서 상승 종목이 한 10개 정도, 하락 종목이 한 1,100개 정도 지금 되거든요. 충분히 이 등락 비율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군 위주로 계속 좀 공략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매도 타이밍 놓쳤다라면, 앞서서 우리 윤종빈 센터장도 투매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저 역시도 매도 타이밍이 놓친 실적이 받침이 되는 그런 스몰캡이라면 굳이 따라가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실적이 없이 버블로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